혹시 저 혜연 씨는 뭐 이벤트 같은 거 없어요? 예. 4명이 가족여행도 다니지만 2대2, 1대1 이런 데이트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재밌다. 가족여행 가면 다 우르르 가서 물론 우르르 즐거운 사진도 남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지만 디테일하게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그래. 하고 싶은 얘기를 전달하는 건 1대1 데이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린날이면 애들이 남여여잖아요. 그리고 성별이 6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요. 그래서 아들은 아빠가 둘을 데리고 놀이기구, 뭐 놀이동산을 가고 첫째, 딸은? 둘째는 저희 가서 뭐 쇼핑한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이렇게 따로 여행을 하고 밥 먹을 때 만나죠. 이렇게 해서 또 다르네. 이렇게. 예. 자, 그런데 두 분 그 문득 드는 생각이 뭐 현실적인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녀가 많다 보면 아무래도 생활비를 또 무시 못할 것 야,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른 것보다 뭐 저희는 이제 홈스쿨링 하니까 이렇게 뭐 교육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식비가 진짜 많이 들어요. 그렇겠네요. 근데 애들이 네. 크니까 새끼를 다 먹잖아 집에서. 예. 진짜 외식도 많이 하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예, 뭐 쌀 뭐 거의 한 달에 60kg 먹나요? 운동선수 집안이야. 아니 그러면 저 지원 씨는 아까 그 아이들 이제 베이비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한 달 생활비 뭐 식비 이런 게 한 어느 정도 궁금하다, 궁금하다. 드는 거예요? 나 비교해보고 싶어. 난 한 그러니까 여섯 명이야, 명이니까. 6명. 식비가 한 6, 700원 되는 것 같은데요. 야. 맞아, 그럴 거야. 그렇지. 한 사람당 쉽게 얘기해서 110만 잡아도 800이야. 그럼. 근데 이제 두 끼, 세 끼 먹고 거기 학원비 있고 기름비 있고. 군것질은 안 하나? 군것질도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옷은 안 사 입나? 그럼 옷도 어. 사 입어야지. 야. 그냥 외식 한 번 하면 그냥 30만 원이에요. 맞아. 네, 그냥 외식 한 번 하면 그냥 뭐 그냥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고 그냥 감자탕 집 갔는데 30만 원이 나오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아 근데 너무 무섭다. 지현 씨 같은 경우는 네. 떡볶이만 먹어도 진짜 떡볶이 순대만 먹어도 10만 원이 넘잖아. 떡볶이 여섯 먹으려고 그러면 일단 10만 원은 있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운전 아빠. 무섭다. 치시네. 김혜연 씨는 한 달에 생활비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명이지. 저희는 4명이고 지연 씨는 운동하잖아. 6명인데 운동하잖아. 식비로 따지면 아마 지연 씨보다 저희가 한 배 반은 나갈 겁니다. 운동 선수들. 왜냐면 저희 남편도 유도 선수였고요. 저희 뭐 큰애도 골프 선수고 셋째, 넷째는 농구 선수거든요. 먹는 것도 운동 선수다 보니까요. 그냥 1인 치킨 한 마리 갖고 안 돼요. 뭐 떡볶이도 1인 1인분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연 씨의 마음을 너무 공감하는데 그거보다 저희가 조금 더 한 달에 카드로 치면 조금 더 나오죠. 네. 근데 뭐 아빠들도 진짜 힘들지만 뭐 우리 그 워킹맘 네. 김혜연 씨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별명이 슈퍼맘 아닙니까? 워킹맘, 슈퍼맘. 예, 예. 슈퍼맘이지. 그 뭐 끊임없이 출산하고 나서도 출산 전에도 늘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배가 불러서 만삭인데도 행사에서 전화가 오세요. 그러니까 공백이 없어. 네, 뭐 그리고 출산하고 뭐 한 11일 만에 바로 제가 복귀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도 몸이 어떻게 네덜란드도 그대로야. 아니 산후조리도 없이 일을 계속해요. 산후조리도 없고. 항상 저를 보시면 저는 항상 체중이 45kg에서 어.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어머 김현 씨 살이 쪘네요. 그럼 그때는 이미 임신이 됐다가 아니면 이미 출산하고 부비가 덜 빠졌을 때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연 씨는 정말 지연 씨 부부가 6아이를 정말 이렇게 애중지 끼고 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미안한 게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필요할 때 제가 끼고 키우질 못했어요. 근데 일을 해야 되니까. 다둥이 맘으로서의 그 갈 길을 걸어가려면 정말 남편이나 시어머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어요. 저희 남편이 지금도 아이들 운동 시합장이나 항상 같이 남편이 이렇게 다 따라주고 또 집에서는 저희 시어머님께서 원래 둘째 출산할 때 3개월만 키워줄 거야. 그러고 오셨는데 그게 되나요? 어떻게 3개월이 저는 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이가 할머니가 엄마인 줄 안 거예요. 맞아. 할머니로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서 사실은 제가 좀 뭐랄까 같이 끼고 예뻐하고 어느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 때 늘 챙기지 못한 마음이 많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아이들이 이제 좀 커가면서 다 알 거예요. 엄마를 이해하지. 조금씩은 이해해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도 늘 아이들한테는 제가 죄인이죠. 아이 다 알아. 아니야. 혜연 씨가 자녀들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글쎄요, 과연 혜연 씨 자녀들이 이제 깜짝 영상 편지를 우와. 보내왔대네요. 진짜요? 야. 와, 얼마나 기뻤나. 아까 네. 사진에서 봤지만 네. 영상으로. 네, 한번 봅시다. 항상 사랑하는 우리 엄마,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도우까지 냈다 힘들게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늦은 밤까지 애쓰면서 일하시는 걸 보면 항상 마음이 아프고 감사했는데 그 덕분에 우리 넷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큰 것 같아요. 엄마가 당연히 우리 키우시면서 힘드신 순간도 많으셨을 거고 포기하신 것도 많으셨을 텐데 엄마가 그렇게 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잘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컸으니까 도영이도 많이 컸고 도우도 많이 컸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데이트도 많이 눈물 나. 가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난 애들 맛있는 그런 것도 거 많이 먹으러 다니면 좋을 것 같아. 우리 넷 다 자라서 효도하고 꼭 막내. 보답할게요. 아우, 엄마 기특해라. 사랑해요. 야, 사랑해요. 효도한다는 건 우리 막내밖에 없네. 막내가 최고네. 아유, 뭘 더 이상 뭐 다. 사실은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셋이도 뭉치기가 쉽지 않은 게 왜냐면 큰 누나는 전주훈련 가서 지금 베트남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원래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지금 잠깐 방학에 들어왔는데 저거 찍어놓고 얘기도 안 해주고 그리고 막내가 되게 아팠어요. 아팠는데 그래요? 저 영상 같이 이렇게 찍어줬네요. 아니 이게 왜 이렇게 눈물 나지, 눈물이 나냐 애들 지금. 얘기하면. 아유 그만 울어. 아니 이게 근데 우리 막내 봐봐. 제일 어린데 빨리 커서 엄마한테 효도하겠대. 약간 자기. 기적이 차고 있었는데. 예. 혜연 씨도 그러면 애들들 엄마한테 보내는데 애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당연히 해야지. 답장. 우리 아이들 아프지 않게 이렇게 빗나가지 않고 너무 착하게 잘 커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엄마도 우리 보물들 앞으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서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물 1, 2, 3, 4, 5 고은이, 민지, 도영이, 도우야 사랑해. 고마워. 감사합니다. 감동이다, 감동. 혜연 씨는 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본인 아들도 아닌데. 이제 이게 이제 선배의 모습이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인 거잖아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잘할 아이들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좀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배들이 먼저 이렇게 사는 모습들은 저한테 굉장히 항상 확신을 주거든요. 예. 제가 듣기로는 박지현 씨 꿈이 고조 할아버지예요? 고조 할아버지요? 왜 하필이면 좋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와.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내 꿈이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진짜 50대에 손주를 낳는 게 꿈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50대에 손주를 낳고 그 70대에 이제 증손주를 낳고 내가 90살까지만 살면 증조. 아니 나는- 고조 할아버지. 예, 그게 왜 성공이라는 느낌이 좀 들었냐면 이거는 내가 강요해서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말로도 안 되는 거고 돈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마음으로 되는 건데 예. 얘가 50대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낳겠다는 거는 나도 엄마 아빠처럼 살겠다라는 걸 증명하는 마음이어서 그 마음을 얻은 첫 번째 성공. 그래도 그 아이도 그걸 잘 자라서 자기 아이에게 또 그 마음을 전하면 두 번째 성공. 그게 70대.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공을 하면 90대 고조 할아버지가 되면 난 진짜 성공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는데 그냥 네가 오래 살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애들아 나한테 좋은 거 많이 가져와라. 아빠 오래 살게. 아니 지금 두 사람이 자녀들 얘기하면서 예. 굉장히 활력소가 생기는 것 네, 같아요. 네. 얼굴이 밝아.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도 모범이 돼야 되고 맞아. 자식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려면 열심히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걸 애들한테 보여줘야지 걔네들도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맞아요. 맞아. 예.